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 걸 팔아먹었죠.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등기까지 넘겨졌죠. 이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다 해먹었죠. 그걸 알게 돼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급사망하면서 한마디 유언했죠. 급이라 유언을 장황하게 못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거식이 없다 하고 죽었어요. 거식이 없다 딱 5마디 남겼습니다. 5단어.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 뭔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무튼 아들이 엄청 후회했죠. 그래서 아버지 걸 찾아와야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이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아들이 단독 상속 받았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지위에서 이거 거절권을 주장했어요. 만약에 거절이 가능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거절이 받아들이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효 주장이 가능하면 무효 효과가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리 등기했다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를 이제 찾아오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너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너가 매매했잖아. 그럼 이걸 상속받으면 앞 행동과 일치되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 거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효주장 못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소송이 다지고 아버지 이혼을 알았어요. 거식이 없다가 뭐예요? 뭐든지 없답니다. 다 없다로 끝나죠?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무권들이 상속 넣으면 보지 마세요.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답, 있다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결국 실체관계 부합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무권들이 상속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없다 그냥 답이에요. 뭐 없다 확인. 뭐라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해서 정확히 맞았죠. 그래서 없다, 상속 없답니다. 그 다음 문제 14번 우리의 갑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내전 등기가 경로한 경우 우리의 갑을 다시 상속 나왔죠? 그럼 없다 상속하면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보세요. 답이 뭐죠? 여기도 없다로 끝나야 되니까 없으며가 답이겠죠? 여기도 없다로 끝나야 되니까 없지만이 아니라 없으며 남편에 대해서 토지점유는 부당이득 발생할 수 없다. 그럼 문맥이 맞죠? 없으며 없다. 다음 이제 15번 16번이 135조입니다. 거시기엑스 꼭 외우세요. 이거 이런 항의법은 중국에 저밖에 없어요. 꼭 외웁니다. 135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현재 대리권 준 바 없죠. 그런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이거 무권대리인 무효인데 본인이 절대 추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대리인이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입니다. 이제 누가 선택하죠? 병이 선택하죠. 을 썩을 놈 나쁜 짓 했잖아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X를 팔았으니까 너 책임지고 X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너 그냥 손해배상해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근데 예외적으로 병을 부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할수 부할 필요 없죠? 그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 상소무일 때 청구할 수 있는데 얘가 상소무이더라도 얘가 제한 능력자예요. 와서 막 책임지라고 멱살 잡으면 되겠어요? 보호해야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15번 병이 을의 대리행위 돼서 갑이 을의 대리행위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병은 제한 능력자 을을 원하십니다. 이거 보호해야겠다. 보호.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16번 을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135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간단히 풉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기출문제는 책이 없어요. 그냥 제가 몇 개 삽입한 겁니다. 자, 대리 있고 없는 을 보입니까? 을 보여요? 여기 상속 보여요? 보이죠?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있다로 끝나면 틀려. 있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있다. 이게 틀린 거 그냥 삽입 답이에요. 있다로 끝나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시기 X, 거시기 없다. 그냥 4번이 답입니다.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시기 X에 오라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리잖아요. 이거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여기도 문제도 또 무권대리인 을 나왔나요? 틀린 거죠. 여기 4번, 5번에 상속 있죠, 여기. 틀린 거니까 있다가 틀리겠죠. 없다 맞았고, 있다 틀렸죠, 여기 있다. 거시기 없다. 그래서 그냥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상속, 거시기 X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대리권은 을 그랬나요? 을. 무권대리 틀린 거죠? 아까 최악의 선취를 외웠죠? 자, 병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에게 들어왔음을 알았던 경우도 최고권 인정된다.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최악의 선처리.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한기법을 잘 외워두면 실전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취소 파트를 하겠습니다. 취소. 무권대리가 해마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취소도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우리 시험범위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4가지,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그때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 보호 안 되죠.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맘이죠. 취소하면 행위시효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소멸했죠? 그럼 유효만 남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근데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죠. 추인할 수 있고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죠. 행사기간이 3년 시즌이 있어요. 이 중에 추인 2가지.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인 효력이 있다. 그럼 취소 원인이 재착사강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취소권의 행사기간 있죠? 이거 단순한 게 시험이 잘 나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되죠? 3년 내에. 다음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많이 나오죠. 다른 과목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자, 추인, 인이 몇 글자 인이 하나, 둘, 셋이라 3년이에요. 법률행위 한 날 법자 몇 글자예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10자로 딱 바로 말하겠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근데 확정 유효가 아니죠. 취소하면 이렇게 무효로 바뀔 여지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상태라 하죠.
그럼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해야겠죠.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가 되면 이 빨강색 이렇게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일 나올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이 빨강색 셋 중에 하나가 먼저가 나오면 유효가 되죠.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효력을 빨리 확정하려고. 따라서 유동적 상태인데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빨강색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유동 상태에서 빨강색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면 유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요. 그럼 이 셋 중에 시험은 그 중에 추인을 가장 잘 냅니다. 추인을. 그래서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취소할 수 없다요. 거꾸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추인할 수 없답니다. 좀 잘 보세요.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죠. 이 추인이 무슨 추인이죠? 이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 됩니다. 다시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다죠?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 추인입니다. 다시 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 추인할 수 없잖아. 이 추인. 그 추인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인 법령이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인 법령의 추인 139조 할 수 있다. 무효니까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이 추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절비기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초문제 하나 보세요. 기초문제. 아까 글자 수 외웠죠? 취소권은 법자가 몇 글자? 10글자 10년. 10년 추인이 몇 글자? 3글자 3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9에 나왔죠. 이제 취소 파트 오는데 잠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잠깐 또 잊어버리니까 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기망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아까 둘 중에 무슨 추인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무효가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야겠죠. 이게 답이에요. 아까 이 추인 못한다 그랬죠? 추인. 또 잊어버리니까 좀 있으면. 자, 그럼 문제 이제 사례 9번 문제 보세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자, 1번부터 다 미성년자 갑이 나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법정들인 병 동의 없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받고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제 취소하면 이거 절대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매매를 취소하면 절대적이라 다 보호 안 되죠. 선이 보호 안 되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 찾아온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먼저 1번. 만약 미성년자 갑이 법정된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한 경우 법률의 취소권자는 갑 또는 병이죠. 그죠? 제한 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법정들인 병 취소할 수 있죠. 2번. 만약 미성년자 갑이 법정들인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한 경우 갑이 미성년자 을이 알았던 몰랐더라도 병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다죠. 알았던 몰랐던 취소할 수 있다. 한번. 만약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한 후 을이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였다면 병의 계약을 취소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선이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나야 되죠. 절대적 취소. 4번. 만약 미성년자 갑이 법정들인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한 경우 법정들인
병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만약 미성자 갑이 법정 들인 병 동의 없이 을에게 매매한 경우 갑은 미성자 갑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 여전히 미성년이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나 뭐 할 수 없다? 추인은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헛갈립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들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근데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책임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불리할지 모르니까 추인할 수 없다. 능력자가 된 다음에 추인해야 돼요. 근데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죠.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6번. 만약 갑이 을에게 기망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권은 법자가 10글자라 10년 내에, 추인이 3글자라 3년 내에 행사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7번, 8번이 법정 추인 나옵니다. 7번, 8번. 그럼 법정 추인 나오면 취청의안 기억하세요. 법정 추인은 취청의안 기억합니다. 즉,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즉,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사기 기망해서 둘이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갑이 기망에서 벗어났다.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취소인 소멸했으니까 이제 추인하든 취소하든 누가 결정하죠? 갑이 결정할 수 있죠. 갑 의사에 따라 취소하든 추인하든 가능합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야, 매매대금 내놔,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했다. 왜 이행 청구하죠?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이 행동을 했죠. 이걸 추인으로 본다. 근데 을이 갑에게 이행 청구해요. 야, 너 등기 넘겨라고 이행 청구했다. 이것만으로는 갑 의사와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걸 듣고 갑이 등기를 넘겨야 추인이 되는 거지. 이걸 들은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면 추인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이걸 양도한대요. 갑 의사와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갑이 이 청구권을 양도한다. 왜 양도한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추인으로 본다. 양도도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 그래서 취청이 오세요.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7번 보세요. 7번 제일 끝에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럼 7번. 만약 갑이 을에게 기망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인 소멸 후 취소권자 갑이 그 다음 양도한 경우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8번도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8번. 만약 갑이 을에게 기망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인 소멸 후 갑이 이행 청구한 때 법정추인에 해당하죠. 다 갑이 답이네요. 갑이 답입니다. 취청형 잘해오세요. 다음 9번. 만약 갑이 을에게 기망당해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갑이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유동적. 아까 해서 10번. 아까 10번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었죠. 이게 들립니다. 여기까지 취소까지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중요 사례를 봤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물권법에 들어가겠습니다.